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무토일주의 을사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일주가 을사년은 뭐예요? 정관과 편인이 온 거죠. 을사년에 을로 왔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강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을사년은 무토한테 갑진년에 하던 것을 더 구체화해서 현장적으로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는 해입니다. 갑진년과 비교한다면 무토한테 을사년은 지게 역할이 분명하고 뚜렷해집니다. 정관을 달고 와서 기본적으로 지게 문제입니다. 지게 문제가 인성을 달고 온 거고 관인으로 에너지가 움직여 직을 운영하기 좋다는 말입니다. 직에 대한 자격 동반이 형성되죠. 대신 직의 규모나 직위 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의 현장성, 실무적 부분, 구체성은 커지고 직의 성향이 달라집니다.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직의 이동이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이 됩니다. 직의 이동, 퇴직, 승진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갑진년에 직을 잘 쓴 무토라면 을사년은 마음에 잘 안 듭니다. 규모나 직위들이 낮아지게 되니까 권위나 파워를 가지고 배경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실무나 현장에서 작동하게 되니까 갑진년의 갑목을 잘 쓴 무토들한테는 오히려 직이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 대로 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토일간은 그것을 결정해야 되겠죠. 직이동이 형성될 텐데 직이동, 부서이동 등이 부서이동 등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가 좋으냐다 이건 좋은 거냐 이겁니다. 을사년에 만약에 이직이나 전직을 하게 된다면 오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이나 전직을 하게 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어디를 갔다 오거나 파견하거나 해외 연수 등을 완수하면 승진합니다. 현장에 갔다 오면 병원으로 연결되죠. 인성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좀 길어지면 뒤에 오는 운, 무신년 같은 때 자기 성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쟁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무신년이 쟁관이 일어나는데 쟁관의 우위를 점하려면 갔다 와야 됩니다. 길게 보면 그런데 을사년만으로만 본다면 파견 갔다 오는 것이 맞습니다. 무토일간이 사주가 금수가 왕한 구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은 직위가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관이 부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위가 약하고 직무가 강한 형태죠. 일을 잘해도 승진이 잘 안됩니다. 그런 명은 갑진년에 뭔가 성과를 내서 을사년에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죠. 갑진년에 뭔가를 맡아서 임무를 완수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을사년은 그런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목화가 발달한 명의 을사년은
이직이나 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당연히 옮기게 되고 동쪽 요소가 강해지는 형태로 작동하게 되죠. 선택을 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은 을목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입니다. 이것은 을목에 대한 지속력을 말합니다. 을목에 대한 지속력. 을목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활을 달고 와서 텐션을 갖추고 있으니까 현장이나 어느 파트에 딱 맞춰서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성이 없고 지속력이 약합니다. 그럼 지속력을 어디서 만듭니까? 내 명에서 갖추고 있다면 이 지속력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가 발달된 명, 즉 재가 발달된 명한테는 을사년이 관에 대한 지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지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을사년 전반보다도 후반에 성과가 나오죠. 후반에 가면은 능력을 인정받는다, 승진한다, 본인이 죄를 다룬 거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력이 그 명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속력이 안 되는 명들은 이직을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죠. 이직하면 여기서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직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속력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명에서 을목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이직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고 권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속력을 갖고 있는 명한테만 이직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견 갔다 와라. 아니면 자기가 나서서 내가 그 현장 갔다 오겠다고 하면 됩니다. 굉장히 을목의 지게 부분이 강조되고 빠르게 작동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돼야 된다고 확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간목처럼 쓰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으면 을목으로 직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불편하죠. 무토의 성향을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직에 대한 변화를 말하죠. 지속력이 떨어지는 명은 파견 갔다가 고생 좀 하면 을유월쯤 되면 뭔가 가시화됩니다. 능력을 인정받는다든지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자기 영역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목화가 발달된 명은 사오미가 다 힘듭니다. 목화, 사주에 목화가 발달된 명은 사오미년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신유술로 연결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오미년에 해외 3년 갔다 와야 좋죠. 그러면 을목으로 연결될 때 직의 변동이 생긴 것을 장기적으로 보석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관을 쓰지 않는 무토가 금수로 사업을 하면서 관을 쓰지 않은 명이라면 관의 확인을 받는 거죠. 갑진년에 편관이 와서 관적인 구성의 적군이 형성돼 있고 그러면 거의 갈등 딜레마가 형성될 수 있죠. 근데 금수가 발달된 명한테는 해결이 잘 안 된 거죠. 을사년이면 확실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적 인가가 잘 안 난다든지 뭔가 확정이 잘 안 된 것은 을사년에 다 해결되죠. 을사년에 특허가 나온다든지 인허가가 나온다든지 합니다. 자기 브랜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죠. 금수가 왕한 명은 을사년의 관인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외부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를 걸 수 있는 간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운입니다. 다 4월과 6월에 연결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일주별로 설명을 한다면은 무인일이 을사년을 만났다. 그러면 뭐예요? 관살혼잡이죠. 관살혼잡. 일지평관이 있는데 갑진년에 일지평관을 드러내서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인일주가 갑진년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승진을 하거나 자기 영역을 확보했던 명들은 을사년에 이동이 생깁니다. 직이동이 생기죠.
덜커도 옮기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파견해서 끝나야 됩니다. 오히려 자청해서 을사년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방에 갈 사람 하면 손들고 나가라. 당연히 사주구조가 중요하겠지만 무인일이 갑신년은 인종의 간목을 잘 쓴 겁니다. 진토까지 달고 왔으니까 평관적 지구로 파워가 형성돼 있던 거죠. 을사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인사로 연결되는 형입니다. 이게. 병화가 없으면 형을 말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 목생화의 문제죠. 생지의 목생화가 발생하는데 인사의 목생화는 뭐예요? 덜컹거립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작할 때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런 것이 공간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과의 관계, 조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 을목이라는 정관이 붙은 겁니다. 평관과 다른 형식이죠. 정관이 세군으로 왔다는 것은 정관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관이 왔다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이나 규칙에 노출된 거죠. 그게 목생화로 연결된 겁니다. 공간의 갈등, 시작할 때의 구성들 이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살인상생으로 목생화가 잘 돼서 무토로 연결되면 좋은데 목생화가 덜컹거립니다. 그래서 피크를 그리게 될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뭘로 조절합니까? 수토로 조절해야 돼요. 수토. 수는 해자고 토는 축진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와 지는 안정되게 해결하는 거고 해축은 조금 토울이 생깁니다. 어쨌든 있으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묘에 갖춰졌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가 있으면 무토한테는 재죠. 그러면 을사년에 관인으로 연결된 것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을목을 지속시킬 수 있고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죠. 진축이 있으면 인사형적 작용에 대해 속도 조절, 목상화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된다면 공간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거죠. 이런 거 없이 신이 하나 더 있다면 덜컹거립니다. 여기에 사주에 신이 하나 더 있다면 덜컹거려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대체적으로 지식 이동이 생기는데 복귀를 생각하고 직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무인이한테 을사라는 것은 인목이라는 것을 쓰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회사 안에서 부서를 이동한다든지 지역을 이동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을사는 지나면 병호로 옵니다. 병호로. 을사 지나면 병호가 오죠. 병호로 온다는 것은 일지 인목 기준으로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죠. 인중에 병화가 나오고 인호합이 되니까 인중에 살인상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이 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복귀되고 인목 기준의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동을 생각해야 됩니다. 직을 완전히 이전하게 되면 을목으로 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사는 관계에 대한 트러블이 형성되고 인사는 생지니까 목생화가 막 갑자기 일어나서 감정 조절 잘해야 됩니다. 저게 살인상생인데 조한 에너지가 조절이 안 돼 있습니다. 수나 습토 같은 에너지가 없어서 조절이 안 된다면 사고와 연결이 됩니다. 생지의 사고는 생지는 인신사회 아닙니까? 인신사회가 생지죠. 이거 인신사회는 뭐예요? 다 길이죠. 길. 역마. 길입니다. 그래서 생지의 사고는 뭐예요? 상당 부분 교통사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신사회가 다 길이죠. 그래서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핸들 잡고 괜히 성질내지 말아라.
일지에 사가 붙었다. 일지 인중병화와 사중의 병화가 다르기 때문이고 인목이 좋아한데 사화가 와서 더 좋아하게 합니다. 안에 내부적 에너지의 갈등도 있는데 그 주변의 온도 습도도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일지는 부부궁이다 이겁니다. 대인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로 감정 변화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충돌 사고가 차사고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끼리 부딪히는 것도 충돌 사고고 더 가깝게 일어나는 것은 부부간의 충돌 이것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무진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을목은 뭐예요? 진중의 을목이죠. 이렇게 진중의 을목이 나온 거죠. 대부분 갑진년에 규모가 형성됐죠. 갑진년에. 이게 자리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사업적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을사년은 규모를 갑진년에 만든 것을 구체화하라는 말이죠. 진중의 을목으로 왔다는 것은 하던 겁니다. 진중의 을목 여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것은 하던 거죠. 이건 여기죠. 여기 을목은 여기. 이건 익숙한 겁니다. 이건 갑진년에 하던 거죠. 갑진년은 규모가 큰 틀로 진행된 건데 을사년은 그것을 구체화 세분화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니까 만약에 구체화 세분화된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꼬인다 이겁니다. 왜 꼬여? 진사로 연결된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토가 사화를 본 거죠. 그러면 화생토 에너지니까 진토라는 게 확장하는 거, 펼치는 거, 퍼지는 거죠.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것이 을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을목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만 벌려놓고 가짓수만 많아지고 뭔가 마무리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구체화 세분화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이것저것 하다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갑진년처럼 덩어리 크게 한번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가짓수는 많아지는데 구체적으로 타켓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로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진과 사가 만나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일을 벌리는데 속도가 붙고 잘 섞입니다. 농사짓기 아주 좋죠. 진토가 사화를 만나서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지팡이만 꽂아도 나무가 될 정도죠. 진사가 확장력은 강해지는데 조절이 안 되면 무한번씩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을목이 무성해지죠. 무성해진다는 것은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실효성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을목이 정관인데 정관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짧고 단순한 게 필요하다 이거죠. 특히 을목한테는 선택과 집중이 꼭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만큼 유지할 건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무진일주한테 을목은 하던 것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기 때문에 이 진행이 단순화 구체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직문자가 일어나고 관문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진일주한테 을사년이 상당히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갑진년에 자신 있게 뭔가를 했던 명들은 을사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직의 효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갑진년부터 벌려놨던 것, 갑진년은 앞에 왔던 수운을 마무리했던 운이라 그 앞에까지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을목이 인성을 달고 와서 책임져야 하죠. 그러한 불편함을 만들기 전에 분명하게 자기 책임 한계를 지어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순화 구체화하지 않고
복잡하게 다중선택, 이중으로 뭘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을사년 후반으로 가면 망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그게 관제로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소송이 붙는다든지 자기 한 일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무토한테 을목은 진중에 을목이 나온 거니까 하던 거에 대한 부정적이라면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의식하여서 갑진년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갑진년에는 그래도 간목이 힘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토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을목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만 한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사월 앞에서 조절되지 않는 선택이 잘못된 명들은 후반에 다 관제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 문제로 또는 본인이 하던 일대로 만약에 본인이 회계 업무를 맡았다거나 변호 업무를 했다면은 이런 것들이 관제를 일으킬 수 있고 법적 문제와 연결돼서 곤란한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무오일주를 하겠습니다. 무오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목생화가 지나치죠. 목생화가 지나치다 이거. 인성 혼잡이고 화로 에너지가 더 커진 거죠. 이 말은 화생토가 커진 겁니다. 그럼 무토가 더 단단해지고 고정해집니다. 그러면 을목이 목토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목토가 안 되죠. 목생화로 에너지 전환이 지나치니까 목토가 어렵습니다. 목토가 어렵다는 것은 관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을사년에 인성이 강해져서 관이 설기되니까 무오일주가 직장 다니는 명이라면 관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자기 힘을 발휘한다든지 파워를 쓴다든지 하는 게 어렵죠. 이럴 때 잘못하면 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성 문제로 관이 불편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을목을 유지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수가 있어야 목생화를 유지해 줍니다. 수가 있어요. 목생화로 훅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목생화로 넘어가지 않고 을목이 을목으로서의 목생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착각하는 게 목생화 한다면 목이 힘을 뺏겨서 화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목생화의 정당함은 목은 목이고 화는 화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상하면서 자기 힘을 유지할 때 목생화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런데 목분되어서 목이 화로 넘어간다면 더 이상 목생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화는 바로 꺼집니다. 화의 지속력도 문제죠. 그것을 폭죽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죠. 을목이 목분되니까 유지되기가 어렵죠. 목이 화로 넘어가니까 목국토하기 어렵죠. 그러면 목이 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목국토도 하고 목생화도 합니다. 그러면 관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무오일주가 목분된 곳으로 직을 만들고 직을 이동하면 불편하죠.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니까. 알바 형식으로 쓰면 되는데 저걸 직이동이나 이직으로 쓴다면 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을목의 수의 개입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게 알바직이냐 지속직이냐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오일주한테 을사년은 인성이 과다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인성 과다는 화다로 온 거죠. 화가 많은 거죠. 화가 많게 형성되면은 건강 체크해야 됩니다. 혈압 올라가죠. 이게 약한 수를 건들면 당연히 무오라 무토가 어느 정도 조절하겠지만 눈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눈은 목분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시력을 만드는 것은 목입니다. 눈은 화인데 수화의 부분에서
수가 화를 잡아주지 못해서 목생화되는 목을 조절하지 못하면 눈병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을사년의 건강 문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수나 습토가 약이죠. 그럼 수라는 게 무토한테 뭐예요? 재죠, 재. 그래서 재극인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성과다는 환타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을사년에 무호일주한테는 일하기 싫다, 놀고 싶다, 게을러진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과다로 오는 게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될 것들, 책임이 죄인데 그걸 미루게 됩니다. 게을러 보이죠. 그래서 재극인을 해야 합니다. 현실감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극인이 되면 수국화가 되고 수생목이 됩니다. 그럼 목은 목국토를 하죠. 그럼 관이 유지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재의 역할이 중요하죠. 재가 약한 명들, 을사년 화기가 더 커져서 수가 말라버려 고갈될 정도로 에너지가 진행되면 여름을 지날 때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사월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여름 지나면서 목으로부터 발생되는 병들, 목화로 되니까 강경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눈과 연관된 것들도. 무신일주를 하겠습니다. 무신일이 을사년을 만나면 이게 무신은 식신이죠. 그러면 일지식신이 에너지 중심에 만일 있다면 을사년은 식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결됩니다. 정관인데 식신이 경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식신은 자기가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자기 스타일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을사로 왔다는 것은 관인으로 온 거니까 내가 뭔가로 하고 있는 것을 허락 맡으라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 내 스타일로 했는데 구청에서 와서 잘한다고 표창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는 식신,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형식을 갖추세요. 불법입니다.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내고 하라 이거죠. 무자격으로 하지 말고. 무신일주한테 을사라고 하는 관인으로 오는 운은 자기 개별적 형식을 인정받는 그런 운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자유로움이 외부적 형식에 맞춰야 하는 구속되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신으로 연결된 거죠. 이건 합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합형 기타 뭐 복잡해요. 생지의 에너지가 그걸 하는 거죠. 신중의 경금과 사주의 경금이 다릅니다. 신중의 경금과 사주의 경금이 다르죠. 사화가 생각하는 금과 신금이 생각하는 금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게 사신형입니다. 그러면 경금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 경금이 명에 있다면 형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금에 대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면 화금의 조건이 일어나는데 사화가 신금을 극하면서 신금에게 목적 부여를 하려 합니다. 화금에서. 그래서 그걸해서 신금을 만들든지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구체성이 떨어지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시작할 때 우당탕 하는 거죠. 사신합으로 가면은 처음에는 자기와 딱 맞는 짝인 줄 압니다. 사화가 신금을 보고 저게 내가 품고 있던 경금이야 하고 MT 갔다 와 봤더니 그 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강렬하게 합의됐다가 변질됩니다. 그게 사신의 관계죠. 사화가 신금을 구체적으로 목적 부여해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신금이 사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적극적이지 않죠. 대신 오화가 붙으면 그게 강렬해집니다. 신금에 오화가 붙으면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사화가 신금을 극하는 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신은 겉에만 자극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관계도 그렇죠. 처음에는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것 같아도 속을 털어놓고 가까이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사신의 관계가 을목이라는 정관을 달고 온 거죠. 편인으로 식신을 조절하려 합니다. 편인은 정관을 달고 왔죠. 관을 쓰세요 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을사로 왔다는 것은 무신일주한테 매놀대로 하세요입니다. 매뉴얼을 익혀서 정관적 형식을 갖춰서 하라. 무화과를 하고 있는데 허가 내서 하세요. 다 을사년에 관적 문자가 오는 겁니다. 관의 허가, 형식, 규칙을 수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생기죠. 그러면 무면허, 무자격 이런 구성들의 무신일주는 을사년에 갖춰야 합니다. 형식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형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관은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관은 거부하지 말고 수용해라. 신사월 안쪽에 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미루지 말고 귀찮다고 소리 만드는 거 미루지 말아라. 빨리 앞에서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식신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식신생지하는 신금이라면 자격을 빨리 만들어 놓을수록 생지에 유리하다 이거죠. 화급금 때문에 금생수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금생수를 잘 하려면 관을 잘 만들어 놓아라 이거죠. 자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네. 무엇을 하더라도 관적인 규칙에 최대한 맞춰라. 그렇게 하면은 을사년에 빨리 만들어 놓고 그걸 습득하면 병원년이 옵니다. 병원년이 오면 일지식신이 더 확실하게 목적부여를 갖게 되죠.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을사년에 만드는 게 낫죠. 이미 그런 걸 잘 하고 있는 명, 이미 무신일주가 자기 틀을 잘 갖추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명은 을사년에 드러납니다. 인정받죠. 그런 것을 앞에보다 후반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 앞에 국가공인증서가 붙는 거죠. 장인이나 명장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죠. 대비하지 않으면 관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관에 대한 허가나 틀을 잘못하는 명들은 을사년에 관자가 따라옵니다. 관제도 을유월에 일어납니다. 관자가 일어나느냐 관의 인정을 받느냐의 구조입니다. 을유월은 그런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도 무신일주한테 을사년은 대체적으로 관에 맞추기만 하면 긍정적입니다. 형식만 갖추면 그게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화급금이 일어나게 되고 병원년 오화의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오화가 일어난다면 상당한 충격이 일어나죠. 화급금의 충격이. 그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신일주가 목화가 왕한 명은 을사년에 조심해야 하고 금수가 왕한 명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술일주를 해보겠습니다. 무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정관이 온 거죠. 중요한 것은 목토가 가능하냐입니다. 목토가 잘 안 되죠, 이게. 목토가. 무술이라는 토가 단단하고 거기에 사화까지 개입되어 있으니까 화생토의 부분까지 되어 있어서 을목이 목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을목의 정관으로 왔으니까 저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토가 잘 안 된다는 건 정관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관의 파워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방치할 수 있습니다. 저것으로 직이 형성된다면 직의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직의 파워를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명의 을목이 힘을 갖고 있다면 운에서 왔지만 명의 을목을 지원하는 힘이 있다든지 지속력을 유지하는 수생목이 된다든지 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목토의 효력이 약해도 유지합니다. 직을 유지할 수 있죠. 관의 효력을 끌고 갑니다. 사술이 원진이다 이거죠. 이게 사술이 또 원진 아닙니까? 사술 원진은 화라고 보여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술의 원진은 조를 달고 있는 원진입니다. 이것은 화에 대한 펼침, 사회의 효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술 원진은 화라고 보여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술토 입장에서는 그만 조했으면 좋은데 지금 나의 조한 형식을 유지하고 싶은데 사화가 계속 조를 조정합니다. 그게 불편한 거죠. 술토 입장에서는 까칠해지는 거고 점점 먼지가 날리는 겁니다. 사화 입장에서는 술토 때문에 화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게 사술원진입니다. 욕구 불만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화라는 편인이 원진작용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인성이 원진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골치 아파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 대화가 안 되죠. 나를 오해하고 있다. 사실은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다. 원진의 기본은 억울함입니다. 안 알아주니까. 특히 화니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화가 편인이죠. 사화가 자격, 정신적 에너지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구조죠. 그래도 목국토를 잘하고 있는 명이라면 을사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을사년은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는 때이죠. 특히 부부 이성 문제에 갈등이 고조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별거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말을 하게 되면 억울함이 생기죠. 안 알아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정관이 확실하게 포지션 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관에 대한 조건을 오히려 무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워낙 강하니까 화토가. 그런 갈등들이 을사년에 의해서 생깁니다. 당연히 직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지의 사술원진 때문에 상사와의 갈등, 불만, 직무, 직위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되도록이면 휴식을 취하라. 이런 명한테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휴식의 조건이 몸을 쓰는 것, 재를 쓰라 이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 가시성, 실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계산하는 것, 수학을 해라 이거예요. 직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가시성이 현혹하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방향전환해서 가시적인 것을 해라 이거예요. 이거의 개운법입니다. 재에 대한 부분을 쓰라는 말이죠. 오행으로 수는 휴식이죠. 물러나는 겁니다. 수가 필요하니까. 가시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건 자기 몸을 쓰는 겁니다. 사술은 몸을 쓰기 어렵다는 말이죠. 을사는 머리로 온 겁니다. 인성이니까. 골치 아프게 한 겁니다. 사술 원진이 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의로 온 사화가 사수 원진이 되고 그것이 조를 조정하니까 자꾸 경화시킵니다. 자기 의식을. 그래서 몸을 쓰라. 이런 것이 운동입니다. 수의 운동이 뭐예요? 숨을 길게 쉬는 것, 단전호흡, 요가, 혹은 바둑 등이죠. 사주에 금수가 발달되어 있으면 식상생재하는 명입니다. 식상생재하는 명은 을사년의 형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금수가 발달된 명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아닌 명들은 을사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격을 잘 갖추고 확장되지 않는 에너지, 고만고만하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직에 대한 불만, 사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냐, 등산이나 자기 몸을 쓰라, 재라고 하는 것을 써라 이거죠.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무자일주가 을사년을 만나면 목생화가 뭐예요? 술을 달고 왔죠. 수생목 목생화가 된다 이거죠. 무자일주는 일지자수라고 하는 정제를 쓰려고 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관인으로 온 거니까 정제를 쓰겠다는 것 뜻이죠. 인성은 관의 매뉴얼 같은 겁니다. 정관의 매뉴얼. 그게 무토일관한테는 편인으로 와 있으니까 정관의 매뉴얼을 빨리 숙지하라는 거죠. 그게 재를 다루려고 온 겁니다. 무자일주가 재로 자기 영웅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것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재로 뭔가를 관리한다든지 했다면 관인으로 올 때 인정받는다 이거죠. 뭔가 밖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또 다른 직을 얻게 됩니다.
쟤를 운영했던 것으로 명함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가 협회 만들어서 협회장 좀 하세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무자일주한테 자수는 무자일주가 업을 형성하는 겁니다. 직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수라는 형식에 직이 된다 이거죠. 일지자수가 중요하다면 그러면 정제적 성향으로 직업을 다룬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생목 목생화가 잘 됩니다. 목생화로 쉽게 넘어가지 않죠. 자수에서 출발했으니까 자수에 의해서 을사라는 목생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말하면 자수를 드러낸다는 뜻이죠. 자수라고 하고 있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을사년의 을목정관은 외부로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을 갖게 됩니다. 취준생이면 취직하죠. 갑진년을 보면 자진으로 갑목을 썼으니까, 갑진년은 자진으로 갑진년을 썼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취직하는 것이 대부분 임시직 같은 겁니다. 정규직으로 잘 안 되죠. 근데 을사로 연결되면은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서 자격까지 인정되는 거지, 이 자격까지 인정되는 것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규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됩니다. 만약에 무자일주가 일지제로 회계사를 취득했다, 그러면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거죠. 제를 활용한다, 쓴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자일주한테는 꽤 좋은 운이죠. 갑진년에 뭔가 임시로 진행되던 것들, 뭔가 계획해서 해보려 했던 것들, 자수를 쓰려고 했는데 자진으로 자수가 묶였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도 수생목이 일어나고 갑목이 외부로 직을 형성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는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충 뭐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을사년에는 뭐 합니다가 딱 되는 거죠. 명함이 만들어집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자수를 다루고 있었다면 밖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자격이 붙게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대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제 문제로만 논한다면 일지제 부분이 풀리죠. 자수가 사로 인해서 돈을 쓴다는 말이죠. 자수는 알갱이로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사가 붙으면 점점 풀리죠. 돈 열심히 쓰면 됩니다. 그게 긍정적 에너지로 저장되면 수생목 목생화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수를 쓰는 거에 대한 탄력이 붙습니다. 앞에는 속도가 잘 안 나죠. 자수가 안 풀려서. 그래서 신사월쯤에 관적 문제가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럴 때 뭔가 틀을 맞는다든지 자기 역할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구성이 신사월쯤 가면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움직여서 직업군으로 뭔가 가시성을 띠게 되고 구체화가 되죠. 그 사람 쟤를 잘 운영하더라, 이런 것들이고, 무자일주는 을사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을사라는 목상화를 자수로 정제로 잘 조절해서 씁니다. 특히 밖으로 정관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를 사로 잘 끌어들여서 자기의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죠. 금수가 왕한명은 대체적으로 좋은 운이고 목화가 왕한명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 무토일주를 보면 무자나 무신은 괜찮습니다. 무신일주도 약간의 간극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을 잘 끌어들여서 쓰면 됩니다. 무진일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술이나 무호, 무인일주는 을사년에 잘 봐야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주 구성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 수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강의는 화푼정 선생의 이론을 참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